자, 오늘은 화요일장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의 주요 이벤트는 이전에 발표가 됐었던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금융업 개방을 확대하겠다면서 중국의 개방 의지를 드러낸 상황인데요. 일단 주석의 발언으로 미국과의 무역전쟁 위기감이 한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 흐름과 그리고 그에 맞춤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더욱더 활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인데 화요일장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다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이제 좀 내리는데 날씨가 좀 따뜻했다 싶었는데 갑자기 날씨도 좀 추워지고 비가 내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최근 시장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기댈 수 있는 피난처 또는 아니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시장이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 신세계이니까 오늘도 2시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날씨만큼이나 시장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는 이슈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출연진분들 그리고 특히나 마스터님의 도움 함께 시장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철 해설위원님 함께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네, 오늘 장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이 보아 포럼에서의 발언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무역 분쟁 우려 다소 좀 해소가 된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은 좀 잊지 말아야 할 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FBI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어제 수사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상승폭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초반의 랠리는 지켜내지 못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어떤 소식 들려왔는지 잠시 후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잠시 후 김경민 PD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화요일 저녁 해외 선물 전략 어떤 마스터가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이분과 함께하면 해외 선물 안에서 잭팟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오랜만에 이제 또 이렇게 해외 선물 신세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도 아시아장부터 좀 강하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움직임 이후에 지금 좀 유럽장에서 좀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 잠시 후 또 이제 미국장 개장이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 속 시원히 가격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면서 같이
진입자리바 그리고 순절랜드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신세계 나와 주셨어요.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기다리신 만큼 오늘장 확실하게 또 여러분들 해외 선물 전략과 시장 함께 봐드린다고 하니까요. 2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을 먼저 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선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S&P 500 지수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현재 구간은 1% 넘는 강한 반등 이어갑니다. 2648.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상승과 탄력을 보이면서 1.47% 상승한 6589.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비교해서는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역시나 오늘장도 탄력적으로 반등합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0.0% 상승세고요. 자, 오늘장 이런 상승세가 1.24달러를 회복합니다. 1.24080달러로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의 고가는 1.2439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역시나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1341달러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일봉상으로는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고가는 1342.5달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1341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오늘장 세게 반등 나오는데요. 2% 가깝게 오늘 올라오면서 64.5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고가는 64.83달러로 후반대까지 지지가 됐었고요. 현재 구간은 64.51로 중반대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현재 구간 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앞서서 살펴봤던 상품 공간은 반대로 3일 연속 하락합니다. 현재 구간은 89.380선으로 0.18% 하락세고요. 어제장에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89라인 중반대도 깨진 상황입니다. 89.38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유로FX와 골드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대부분 주요 상품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김경은 PD 통해서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는 친구다라는 메시지 보낸 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수입 확대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면서 화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아우 포럼 개막식에서 오늘 좀 연설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해왔던 이 미중 무역 문제 부분의 상당 부분을 좀 할애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양국 간 무역 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을 촉발했던 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겠다라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강력한 좀 공세에 맞불을 놓는 보복 관세 등이나 어떤 반격 조치, 강한 언사는 없었고 대신에 미국의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일부는 수용 또는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미국이 주요 타겟으로 공격해왔던 이 외국 자본의 중국 내 자동차 산업 합작 규제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무역 분쟁 우려 좀 해소 국면에 놓인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사람들의 추측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동차 관세를 내리겠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또한 중국 경제를 더욱 개방하면서 수입 관세를 낮춰갈 것이다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쓰비시 은행 쪽에서는 시
시진핑의 발언이 시장의 호재라면서 지금 갈등이 해소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는데요. 이 시 주석의 성숙한 태도가 전환점으로 보인다라면서 이와 같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됐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좀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일부 완화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시진핑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을 확대하겠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미국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발언에도 무역 이슈에 대한 약관을 가지기에는 이르다라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같은 경우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무역 이슈를 끌고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는 시진핑의 이 개방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관점 내보이고 있는데요. 시 주석의 이날 연설이 좀 명확한 시간표가 없고 개방 약속의 상당 부분이 중국 정부가 이미 밝혔던 내용이다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융업 개방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언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국 정부가 했던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분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는 관세 부과에 대한 두려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분석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런 명확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아직 무역 분쟁 우려 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있더라도 기업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하는 타이밍이다라는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실적이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주식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네덜란드 은행이죠. ABN 암로 쪽에서는 연준이 매파가 됐다라면서 내년 2분기까지 5회 인상할 전망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종전에는 3번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4번으로 높여 잡는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될 것이다라는 종전의 입장도 철회했다고 합니다. 또 연준이 내년 2분기까지 매분기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내년 이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라는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날 한 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과 2020년은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금리 인상 경로가 다소 평평해질 것 같다라는 발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만 올해는 경제 성장이 견조할 것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자신은 올해 3차례의 금리 인상을 기본 전망으로 삼고 있다는 점 밝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막판에 오름폭을 대거 반납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 부분은 지금 FBI가 트럼프의 성추문 관련된 수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연출된 상황이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어제장에서 뉴욕 증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장마감하기 1시간 전쯤에 FBI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에 오름폭을 대거 반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이처럼 가파르게 떨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면서 6년 반 만에 최악의 마지막 1시간이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자동차주가 시진핑의 관세 인하 발표로 인해서 개장 전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 저대 시진핑 주석의 발언들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우린 친구라는 시진핑 수입 확대 그리고 지재권 보호에 대한 화답 의견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개방할 것이고 수입 관세에 대한 부분을 낮춰갈 것이다라고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발언에 이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은 또 어떻게 흡수할지 잠시 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의 이슈도 살펴드렸고 오늘의 취현진 분들과 이슈 다뤄볼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스트레스 이슈도 끕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해소와 실적 기대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분에서도 1% 넘는 강한 탄력을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은 2647.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6월물입니다. 달러의 하방 압력에 따른 유로화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부근에서도 1.24달러 회복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2420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 FX 현재 구간에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 완화 속에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오늘장이 2% 넘게 올라가면서 현재 구간 64달러 중반대도 뛰어넘습니다. 64.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약세와 무역전쟁 등 이런 다양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골드 모습입니다. 자,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흘러가면서 1343.2달러로 이전에 기록했던 고점을 깬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골드 네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준비를 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S&P 500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는 결국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 앞서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발언에 힘입어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상승에 대한 재료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아직 개장 전입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해설위원님 업이고요. 김경현 PD까지 업인데 마스터님 지금 관망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대다수가 좀 업인 가운데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을 들어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 시점에서 관망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쪽과 그리고 지금 이제 중미 간의 지금 이런 화해 모드 자체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바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진입자를 보자고 했을 때는 지금 살짝 관망세로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 지금 아직 미국 개장 자체가 약 한 15분 정도, 14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지금 일단 S&P 500 차트 좌측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거의 보면 박스권 같이 움직임에서 아래쪽에서 조금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려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2667 라인대를 쉽게 갱신하지는 못하면서 계속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는 위쪽 상단에 일단은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큰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네. 단기적으로 오늘 중으로 이 라인을 자체를 일단 돌파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살짝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2667 라인까지는 일단 열려 있으나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눌림을 준 이후에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한번 흐름을 보고 있고요. 이와 똑같은 일단 나스닥의 경우에도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S&P하고 똑같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S&P 경우에도 지금 나스닥의 경우에도 6633 라인대에서 일단 쉽게 위쪽 상단을 갱신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눌림을 준 이후에 이 라인대를 돌파해 주느냐가 일단은 중요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일단 매수 자체는 일단 한번 상단을 돌파해 주고 나서 그 다음 눌림 자리에서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매수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는 만약 위쪽 상단을 지금 미국 개장과 동시에 살짝 하락세를 보인다면 아래쪽에서 지지 라인이 일단 보인다고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진입 자리나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상담대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지지 라인대 등에서 한번 매수 대응 자리를 찾아보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S&P 500과 나스닥 모두 함께 좀 봐드렸는데요. 워낙 최근에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종목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는 관망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0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개장을 1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장 이후에는 지금에 올렸었던 이런 상승세가 조금 반납이 된 이후 눌림 자리가 나온다면 그때 또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분석이시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돌파 여부를 다시 한번 가격대도 말씀해드렸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2667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633포인트. 상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갱신을 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포지션 잡아주신다고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잠시 후 개장 이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마스터님은 현재 부근에서는 확인한 이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망의 의견을 먼저 주셨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은 업에 대한 의견 주셨거든요. 들어볼까요? 일단은 S&P 기준으로 2,600선 아래쪽으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라인을 강하게 깨면서 2,500대로 밀어내기는 사실 이제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내적으로 트럼프 관련된 이슈, 중미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로 변동성이 큰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거래일수로는 한 10거래일 정도 요 안에서 많은 물량 소화를 좀 하지 않았나.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그 이슈에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시장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려는 움직임보다는 이 수준에서는 좀 매수로 싸워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여기서 트럼프가 어떤 코멘트를 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래쪽으로 깨기보다는 혹은 아래쪽으로 만약에 설령 밀리더라도 매수를 하려는 대기 매수세들이 분명히 시장에는 이제 조금씩 더 많아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 그리고 지금 연결 선물 기준으로 어쨌든 121선 위쪽으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흔히 말해서 에너지나 기간 조정을 좀 거친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적인 부분보다는 매수적인 부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상승 쪽으로의 방향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아직은 좀 나오고 있지 않고요. 1.16% 2,648.25포인트 선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 PD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보아워 포럼의 여파인 것 같습니다. 중국발 뉴스로 인해서 지수 선물 견조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오늘 포럼에서 중국 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무역 분쟁 우려가 좀 해소 국면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는 지금 자동차 수입관세를 좀 낮추는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부분이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접근을 해달라. 그리고 다른 소비 상품에 대한 세금을 감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난 시진핑의 발언으로 인해서 유럽장 그리고 아시아장 모두 투심을 회복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일정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아틀란타 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주 여전히 좀 흐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크 자커버그가 상원 법사위원회 그리고 상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스캔들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부분이 또 좀 들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재 지금 트레이더들은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매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일단 어제장 먼저 리뷰를 드리면 어제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그야말로 랠리를 펼쳤는데 장마감 1시간 전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BI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개인 변호사죠. 마이클 코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런 지금 현상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쪽에서는 이 FBI가 코언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성추문이 있는 이 포르노 배우죠.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개인적으로 좀 돈을 지급했다라는 어떤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06년쯤에 이 배우와 뭔가 이제 커넥션이 있었고 그를 이제 대선 당시였던 2016년에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돈을 주고 좀 입막음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트럼프 대통령의 돈이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인 일로 지불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한 좀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자금을 이렇게 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언의 변호인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뉴욕타임즈 쪽에서 이 수색영장이 뮬러 특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뮬러 특검이 러시아의 그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고삐를 좀 조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측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본인은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억울함을 표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로 인해서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목받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 13만 달러의 돈의 향방에 대한 이 수사 부분도 그렇고 뮬러 검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눈에 까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뮬러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현재 뮬러를 직접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회적으로 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특검 자체를 감독하는 법무차관에게 이 특검 수사를 종료하라라고 지시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관이 이에 불응한다면 차관을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사 자체가 종결되고 뮬러 특검 역시 해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단계까지 간다면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큰 후폭풍이 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뭐 달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시장이 지금 감정에 지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 파이낸셜 그룹 쪽에서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강경한 트윗으로 뭔가 폭풍 같은 트윗을 일으킨 이후에 1시간 뒤에 매수를 하고 오히려 레리 커들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을 하면 1시간을 기다린 뒤에 매도를 해라라면서 시장과 거꾸로 가는 전략을 구사해라라는 전략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CNBC 컨트리뷰터는 세제 개편과 기업 실적과 관련된 환경은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환경 모두는 여전히 증시에게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뷰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블랙락 쪽에서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면서 변동성도 커졌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오늘 공격적으로 뭔가 매수할 만한 실제적인 뉴스는 없지만 한 주 전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가 지금의 메리트다라면서 여전히 실적이 시장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 후반부터 금융주들을 필두로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블랙락과 시티그룹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모두 이번 주 후반에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장 흐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크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중국발 뉴스로 이런 견조한 상승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발언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그 리액션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거기에 뭐 계속적으로 이전부터 미국 정부에서 불거져 왔던 그런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제 개편과 기업 실적 관련된 환경이 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분석가들의 분석도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일단 마스터님은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관망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일단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지수가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마스터님 말씀처럼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못하고 현재 부근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스터님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관망 의견 유지 중이신가요? 네, 유지 중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 개장 이후에 만약에 가격대가 또 다른 변동성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전략에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시세도 보여드렸고 유로 FX도 함께 살펴드렸는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 상방 제약과 그리고 하방에 대한 경직성으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 FX는 상승 흐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1.2422 0달러까지 현재 부근에선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유로 FX에 대해서 모두 만장일치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유로 FX는 지금 오늘장까지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3거래일 연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래 지지선을 확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마스터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오늘 유로팩스의 경우에는 전일의 경우에도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비해서 일단 유로팩스의 경우에는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도 일단은 강한 하락세를 일단은 달러 인덱스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자, 유로팩스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 좀 안전하게는 1.242 지금 60 라인 자체가 좀 돌파되고 나서 좀 매수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격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좀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 손절 라인 1.241 지금 50 라인 정도 잡아주시면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일단 자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흐름 자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유로팩스 5분봉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120틱 차트와 이제 300틱 차트를 좀 기준으로 데이 트레이딩 진입자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5분봉 차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바뀌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흐름을 참고할 수 있는 게 5분봉이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이후에 지금 일단은 지금 1.241 지금 50 라인 자체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를 계속 남아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1.24 지금 7라인대에서 지금 1.243 라인이죠. 오늘 당일 고점 부근에서는 살짝 저항 맞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은 네. 이 라인 자체가 좀 돌파된다 했을 때는 1.25 라인까지도 뭐 오늘 바로 오를 수는 없겠지만요. 1.25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여기서 지금 패턴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네, 매수의 의견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24 1라인에서 공격적인 매수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가격대 먼저 짚어드렸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돌파 가격대가 그 가격대가 돌파가 될 시에 1.25달러까지도 상승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인가요? 지금 1.25 라인 일단은 전에는 1.247 라인이 1차적으로 일단은 살짝 저항을 받고 네.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1.2500 라인, 네, 1.250 라인까지는 한 번에 일단은 2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 쪽으로 현재 구간 계속적으로 유로 FX 지지가 되고 있죠. 0.31% 상승세로 1.241221 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세에서 조금 눌렸던 가격대죠. 1.241 라인에서 공격적인 매수 접근 가능한 가격대고요. 이후에 상승세로 돌아갔을 때 1.247 라인까지 돌파가 될 시에는 그 다음 가격대죠. 1.25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먼저 유로 FX 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모두 만장일치 업에 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이 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해설위원님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매매 타이밍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누차 방송을 할 때마다 딱 선 2개만 그어 놓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4월 6일 날 하단 지지 라인 받고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라인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사실 1.25 라인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단 찍고 올라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매도를 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구간에서도 아래쪽으로보다는 어쨌든 위쪽으로 더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면으로도 차트가 나갈 텐데요. 네. 요 딱 선 2개
계속 이제 뭐 띄워놓고 유로 FX에서는 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황이나 이런 고민 없이 하단 찍으면은 매수고 상단 찍으면 매도고 요 딱 두 개 선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일매일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좀 포지션을 끌고 갈 수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요 선 좀 참고하셔서 좀 뭐 한 계약 정도씩은 좀 데이 이상으로 좀 끌고 가면서 좀 수익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시지 말고 딱 포인트 왔을 때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매매 방법이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매매 타이밍이 나오고 그리고 그 레인지가 작은 레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말 이후 올해 초반부터 그려져 온 현재 부분까지 그려온 이런 박스권 매매를 활용을 하신다면은 잦은 매매 없이 한두 번의 그런 진입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앞서서 뭐 차트 설명을 해드렸을 때 1.2300 라인을 좀 일단 저점을 두고 현재 박스권으로 저점과 고점에 대한 매매를 활용을 하신다면은 좀 유효하실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그 두 가지 추세선을 그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함께 나눠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터님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가격대는 1.24, 7 라인이라고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금씩 유로 FX 1.24, 24, 0 라인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김경희 PD의 의견 역시나 업인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발언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반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럴 쪽에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무역전쟁 레토릭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리스크 친화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로 인해서 달러가 눈에 띄게 움직일 것인지는 의심스럽다라고 전망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로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는데요. 이후에 다시 달러가 급락하고 또 유로는 상승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월요일 어제였죠. 드라기 총재가 올해 연출됐던 증시 하락세로 인해서 유로존의 재정 컨디션이 실질적으로 뭐 영향받은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유로에는 지지세를 보탰다라는 분석인데요. 또 ECB 멤버들이 최근 시장 변동성에 차분하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로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어제자의 분석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미주은행 쪽에서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그리고 반세계주의적 스탠스가 하루 사이에 바뀌지는 않았음을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트럼프의 목적은 2020년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며 시장은 또다시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도 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출렁일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유로가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데는 이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도지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이월드 노월 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오스트리아 이름이라서 뭐 제대로 발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발언을 이어가면서 유로에게는 좀 상당 부분 지지세가 보태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통화정책 이전에 ECB가 예금 금리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하는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ECB는 2011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을 위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금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크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ING 쪽에서는 이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쪽에서의 코멘트로 인해서 시장은 기존의 예금금리를 한 1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던 부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처음부터 20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게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유로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ING 쪽에서는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도로 따지자면 상당히 좀 중요한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에 드라기라든지 좀 ECB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시장은 더 크게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언은 굉장히 좀 유로에게는 중요한 발언이었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달러를 좀 기준으로 유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안도랄리는 있지만 달러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좀 미지수라라는 그런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총재에 대한 부분은 증시 하락세가 유로존 재정 컨디션에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발언과 그리고 ECB가 최근 변동성에 차분하게 좀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도 보낸 상황인데요. 앞으로 드라기가 좀 이와 같은 코멘트에 대한 부분 앞서서 설명해드린 그런 코멘트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면은 시장 영향이 더욱더 컸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상승 의견 모두 만장일치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자, 시간이 지금 10시 38분 55초 지나가면서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는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습니다만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초반의 상승세는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는 2,645포인트까지 다시 눌린 상황이고요. 1.05%의 상승세만 지지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초반의 상승세 1.40% 넘는 상승세였지만 이내 꺾이면서 6,575포인트까지 눌립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방금 전에 살펴드렸는데요. 유로FX는 일단은 뭐 견조하게 지지가 되고 있고요. 0.31%, 1.2422 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지수의 흐름과는 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0.30% 상승세고요. 1343.5달러 선, 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크루드오일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가면서 2% 넘는 강한 탄력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1% 상승세고요. 64.87달러로 오늘의 고점까지 다시 한번 갱신 직전입니다. 64.8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이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욱더 하락하면서 89.275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0% 하락세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역시나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걸린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고점은 높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눌린 가격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말씀드렸던 대로 좀 눌렸는데 마스터님, 지금의 이 눌림이 그 다음 매수를 위한 말 그대로 눌림, 이 조정으로 좀 보아도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눌림으로 보셔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6,547 라인대가 무너진다면은 이제 전거래일과 같이 다시 한번 시가 라인까지도 지금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일단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려고 했었지만 6,624 라인대를 갱신을 못했었죠. 오늘 두 번이나 고점 갱신하려 했는데 못했었던 강한 저항대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어제 전거래에도 충분히 못 올렸던 이유에는 그 라인 자체에서 일단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추가적으로 6,547 라인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큰 눌림으로써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라인 자체를 지금 지키지 못한다면은 전일과 같이 좀 시가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624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나스닥 말씀해 주셨나요? 말씀님? 나스닥을 네네. 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S&P를 보고 있는데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뭐 같이 봐드렸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624포인트를 다시 한번 재진입하지 못한다면은 어제장과 같은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어제장도 워낙 일봉상으로 본다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초반에 시가까지 거의 내려오는 가격대로 초반에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거의 시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재진입 또는 돌파 시도를 하지 못한다면은 현재 시가까지 근처까지도 눌릴 수 있는 그런 약세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아직 개장한 지 10분 이제 12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 흐름 속에서 저희 신세계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무역전쟁 완화에 급등 출발했다라는 본장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뭐 개장을 하고 오늘 뭐 간밤에 있었던 이슈까지 함께 있어서 현재 개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유튜브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3일 연속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방 쪽으로 제한과 그리고 상승에 대한 제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전반적으로 뭐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주요 뭐 이슈와 상관없이 지금 좀 더 계속 강한 하락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5분봉 차트로 이제 같이 좀 보면요. 네. 주요 지지 라인 자체가 일단 뭐 89점, 네, 중반 라인 자체가 일단 무너지면서요. 추가적으로 지금 89점 초반 라인, 초반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89.1 라인대 부분까지도 지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9 라인 자체에서는 조금 강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지금 지난 3월 14일 그리고 지금 3월 22일 등 계속 이런 식으로 항상 지지를 아까 전에 나스닥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러한 차트상으로도 지지를 받았을 때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이유 자체를 우리가 알기보다는 먼저 이러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89 라인 때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방 쪽으로 좀 추가적으로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불과 3일 전만 해도 달러 인덱스 90 라인을 넘어서면서 고가에 대해서는 90.295선까지 올라갔고요. 그 전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0.270 라인까지도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빠르게 좀 꺾이면서 89 라인 지금은 초반대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현재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 반등보다는 뭐 유로 FX 어쨌든 기준으로 개인적으로는 위쪽 방향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의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이기에는 뭐 쉽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유로 FX도 함께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개장한 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S&P 같은 경우에는 1% 이내로 또 들어왔는데요. 김기영 PD 뭐 개장 이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장 상승 출발했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개장과 함께 상승을 해줬습니다. 인텔이 가장 좀 약진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S&P 500도 1.3%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좀 모든 섹터 중에서 가장 상승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5% 개장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CNBC에 출연한 한 스트래터지스트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주석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좀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좀 고조되던 이 무역 분쟁 국면이 좀 완화되는 것으로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원했던 뉴스이기는 하지만 문제라고 한다면 이 중국에서 진행될 이런 개선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트래터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면이 굉장히 좀 뭐 화해 국면이고 이러한 시진핑의 발언 같은 경우에 시장에 굉장히 좀 놀라움을 가져다 줄 만한 서프라이즈한 반응이기는 하지만 이 발언의 효과는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협상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협상 과정과 또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뭐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역 분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몇 달간 지속이 될 만한 그런 온고잉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날린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이 부분이 좀 단발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일단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본장 개장이 일단 3대 지수 모두 이런 상황 속에서 완화의 급등 출발했다라는 속보를 전달을 해드렸지만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수가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선물 쪽의 이런 갭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끝자리 589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현물은 오르는데 선물이 눌립니다.
이것은 선 반영이 강했던 걸까요? 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현물과 선물 간에 좀 갭이 생겼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국내 시장도 보면은 코스피 장세가 일단 좀 강한 상승세가 보이더라도 조금 이제 선물 시장에 눌림 장세가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현물 쪽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인다 했을 때는 선물이 좀 뒤따라갈 때가 있고 아니면 또 선반이 돼서 먼저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단순하게 일단 선물 시장 쪽에서는 선물 쪽으로만 일단 좀 봐주시는 게 좋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뭐 증시든 보셨을 때 뭐 달러 인덱스든 참고할 만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다 이제 참고를 하다 보면은 사실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지금 차트와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것으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눌림을 올 거다. 그리고 6,547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만 오늘 다행히 고점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돌파될지 네, 이 여부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선물 시장 자체에서는 지수 자체들이 아직까지 방향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네, 상방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긴 하지만은 네, 현재 데이 관점에서 조금 네, 진입 자리 방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개장한 지 뭐 10분 정도, 20분 정도밖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갭에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좀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일단은 시장 좀 흘러가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잠시 후 저희가 2부 시간에 지수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크루도일 급등하면서 많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도일과 그리고 오늘도 오르고 있는 골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날씨 제품 마스터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